첫 번째는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최근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치료의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반면 1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5,000원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또한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은 일정한 주기마다 재가입하는 구조라서 재가입 시점마다 보장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세대 실손보험은 만기까지 최초 가입한 약관과 보장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입원과 통원 구분 없이 하나의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 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도 가입 시기에 따라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실손보험에서 보장받기 어려운 한의원, 한방병원, 치과의 비급여 치료비도 상해사고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병 진료 차액은 원칙적으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80일까지,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입원한 경우에는 7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 시기와 특약별 보장 한도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보험료입니다. 가입 당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했지만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다파르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보장이 좋아도 보험료가 생활을 위협할 정도라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심각한 만성질환이 있거나 현재 치료 중인 분 또는 가까운 시일 안에 큰 수술이 예상되는 분이라면 가급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병원 이용이 많지 않고 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면 곧바로 해지하기보다 계약 전환이라는 선택지를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사의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요즘 판매되는 수술비 보험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보장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잇몸뼈를 이식하는 치조골 이식술입니다. 과거 약관에서는 이 수술을 2종 수술로 분류했기 때문에 가입 금액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매되는 수술비 특약에서는 대부분 보장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2종 수술로 분류한 상품이 많았지만 최근 상품에서는 대부분 1종으로 분류되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졌습니다. 여기에 치질, 제왕절개, 요실금처럼 비교적 흔하게 받을 수 있는 수술도 폭넓게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이미 납입이 끝났거나 납입한 기간이 오래되었을 것이므로 해지할 이유가 없는 특약입니다. 설령 갱신형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갱신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삭제나 해지하는 건 신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갑상선암인데요. 요즘 판매되는 암보험은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 정도만 보장됩니다. 하지만 유사암으로 분류되기 전에 가입한 예전 암보험은 다릅니다. 갑상선암도 일반암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이라면 갑상선암 진단 시에도 동일하게 5천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다시 가입하기 어려운 정말 유리한 조건인 거죠. 또한 일부에서는 2008년 이전의 암보험은 대장 전망대암이 유사암으로 분류되지 않아 일반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병 코드와 암세포의 치면 정도,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라 유사암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납입기간이 30년이나 40년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비갱신형 암보험은 웬만하면 끝까지 유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지 후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나이와 건강 이력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장 범위가 줄어들 수 있고요. 가입이 되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다시 준비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유사암 진단 및 가입 금액이 높은 보험입니다. 유사암에는 일반적으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등이 포함되는데요. 2020년에서 2022년 무렵만 해도 지금과 달리 일반암 진단비와 비슷하거나 심지어 같은 금액으로 유사암 진단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융당국의 관리가 강화되면서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20% 이내 수준으로 축소되었는데요. 유사암은 일반암에 비해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과거처럼 높은 금액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험료가 비싸거나 갱신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보험을 해지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가입한 유사암 진단비가 높은 보험은 갱신형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하고 현재 판매되는 보험으로 갈아타는 순간 유사암 진단비의 가입 금액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이 높은 유사암 진단비는 최대한 오래 유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2009년 8월 이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우리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주거나 아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발생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실제 활용도는 매우 높습니다. 이 특약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자기부담금입니다. 예전 상품 중에는 사고 종류와 관계없이 자기부담금이 2만 원 정도로 낮게 설정된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 상품은 대물사고 20만 원, 누수사고는 5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 수리비가 10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전 특약이라면 자기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한 98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최근 특약이라면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0만 원만 보상받게 됩니다.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어떤 약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실제 보상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비갱신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었지만 현재 대부분 갱신형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활용도가 높은 특약인 만큼 쉽게 해지해서는 안 되는 특약입니다. 해지에 신중해야 할 보험이나 특약이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보험에는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유용한 특약이 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한다면 어떤 보장을 잃게 되는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좋은 보험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 때문에 현재의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보험은 삶을 희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험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